반갑습니다. JD 에듀케이션입니다. 이번 챕터 PSV 설정 압력 선정 기준 5단계 압력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예시 P&ID를 다시 한번 쫙 하고 펼쳐보면 T200 디스틸레이션 타워 상부에 PSV 2개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PSV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면 PSV 2920AB가 자리 잡고 있고 PSV 주위를 살펴보면 세프레셔 설정 압력이 0.12mpag라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 0.12mpag가 어떻게 정해지며 PSV가 거동하기 위해서 어떠한 압력을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될지 5단계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보게 되면 이 PSV의 세프레셔 설정 압력을 선정하고 PSV의 거동, PSV의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가지 압력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운전 압력, 가장 낮은 운전 압력부터 점점 압력이 올라가서 스텝 5번 장치의 최고 허용 압력인 MAWP,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까지 이 5가지 압력을 알고 있어야지만 PSV의 설정 압력을 선정할 수 있고 PSV의 거동, PSV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PSV 주위에 적혀져 있는 세프레셔 아주 작은 글씨 하나의 무게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PSV가 공장의 에어백이자 최후의 기계적 보루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PSV는 너무 빠르게 터져서도 안 될 거고 너무 늦게 터져서도 안 됩니다. 너무 빠르게 터진다면 PSV의 설계 마진 확보가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료 그리고 제품과 같은 고가의 물질이 이 사진과 같이 하늘로 폴폴 날아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공정 가동 중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터져 버린다면 설계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치가 파열되고 폭발되며 더 나아가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SV 세퍼레이션을 선정할 때 아주 집중해서 선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PSV 세퍼레이션은 암기, 이렇게 단순하게 MAWP 세퍼레이션가 뭔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 P&ID를 딱 펼쳐서 이 공정의 시스템 맥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MAWP와 같이 최대 허용 기계 압력, 세퍼레이션 PSV가 열리는 압력, 이런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어떠한 질문들이 나와줘야 되느냐? 이번 챕터가 끝나면 운전 압력 0.8mpag인데 설계 압력, 디자인 프레셔는 얼마이고 PSV 세팅 압력은 얼마니? 두 번째 질문, 저압 유체인데 왜 설계 압력은 0.98mpag로 통일했니? 세 번째 질문, 배관 끝에 PSV를 달면 입구 압력 손실이 3%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확인했니? 이런 맥락을 이해해야지만 알 수 있는 질문들의 답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압력입니다. 그 첫 번째 압력은 운전 압력, 오퍼레이팅 프레셔입니다. 이 오퍼레이팅 프레셔는 평화로운 정상 가동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장이 아무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압력이 이 오퍼레이팅 프레셔입니다. 우리는 쉽게 머테리얼 밸런스에서 오퍼레이팅 프레셔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장에서는 DCS 룸, 컨트롤 룸에 딱하니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수없이 많은 모니터 그리고 수없이 많은 디스플레이 안에서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는 이 압력이 운전 압력입니다. 그리고 현장 로컬로 나가게 되면 압력계 프레셔 인디케이터에 찍히는 수치가 이 운전 압력입니다. 압력 5단계에서는 이 운전 압력을 0.8mpag로 세팅해 놨습니다.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운전 압력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죠. 하지만 이제 설계 압력부터는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이 설계 압력은 뭐냐? 비상시를 대비한 1차 방어선입니다.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운전 중 오퍼레이팅 프레셔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 변동에 대해서 여유, 마진을 더한 기준 압력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프레셔는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 첫 번째, 운전 압력의 플러스 10% 혹은 플러스 20%를 설정해 주거나, 두 번째, 운전 압력의 0.15에서 0.2 mpag를 더한 압력이 설계 압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번 혹은 2번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 막막하죠. 그래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서 1번을 언제 설정할 건지, 2번은 언제 적용이 되는 건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 압력 디자인 프레셔는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장치는 VP라고 하는 벤더 프린트 한쪽 면을 쫙 보시게 되면 스페시피케이션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이 안에 디자인 프레셔가 적혀져 있고, 두 번째 배관은 PMS, 우리가 많이 봤었죠. 이전 챕터들에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던 PMS, Piping Material Specification을 열어보면 그 한편에 디자인 프레셔 9.9바지라는 디자인 프레셔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장치 디자인 프레셔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장치 벤더 프린트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디자인 프레셔가 벤더 프린트 말고도 이퀴먼트 리스트, 장치 리스트와 P&ID 쇼 스펙에 적혀져 있지만 우리는 VP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치 리스트와 P&ID의 쇼 스펙에 적혀져 있는 디자인 프레셔는 VP에서 옮겨 적은 거기 때문에 사람이 옮겨 적으면서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V 셋 프레셔와 같이 아주 중요한 걸 판단하는 스텝에선 반드시 원본 파일인 VP 벤더 프린트를 통해서 디자인 프레셔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실전 예시를 보게 되면 운전 압력이 0.8 mpag라고 했지만 설계 압력은 0.98 mpag로 설정해 놨습니다. 왜? 운전 압력이 0.8 mpag면 플러스 10%를 하면 0.88이고 플러스 20%를 하면 0.96인데 왜 그보다 높은 0.98 mpag로 세팅을 했느냐? 여기에서는 우리가 시스템의 맥락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시스템의 맥락과 더해서 인허가적인 맥락까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뒷장에서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 바로 뒷장에서 첫 번째 설계 원칙, 두 번째 실전 예시에서 왜 0.98 mpag로 설계 압력 디자인 프레셔를 설정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디자인 압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다시 한번 세 분류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저압, 두 번째 고압, 세 번째 초고압으로 분리가 됩니다. 저압은 1.7 mpag까지 압력을 저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프레셔를 설정해 줄 때는 플러스 0.15에서 플러스 0.2 mpag의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7 mpag까지 구간이 디자인 프레셔가 1.85에서 1.9까지가 디자인 프레셔가 됩니다. 왜 이렇게 플러스 0.15 혹은 0.2를 해주느냐? 예를 들어서 운전 압력이 0.1 mpag라고 하고 마진을 10% 마진만 줘버리면 고작 0.01 mpag의 아주 작은 마진만 생깁니다. 이 정도 아주 작은 마진은 펌프의 맥동이나 미세한 온도 변화만으로 프로세스 압력이 변하고 PSV가 터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압, 낮은 압력에서는 플러스 0.15 플러스 0.2 mpag를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압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압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1.7에서 6.9 mpag까지가 고압의 범위입니다. 여기에서는 플러스 10%에서 플러스 20%까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압력이 높은 공정일수록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개폐나 유량 변화에 따른 압력의 요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저압보다 고압에서 밸브를 조금 열었는데 압력이 싹 하고 많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전 압력의 10% 이상의 넉넉한 비율로 마진을 주어야지만
안정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압력, 초고압입니다. 여기는 6.9 mpg 이상의 압력을 초고압으로 봅니다. 초고압의 여유 마진은 플러스 5%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0% 이상의 마진을 주면 압력이 엄청나게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용기 제작 비용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투자 비용을 막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6.9 mpg 이상의 공정에서는 5%의 마진만 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설계 압력을 잡기 위해서는 저압, 고압, 초고압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압력에 대해서 여유, 마진을 잡는 기준이 다르다. 그리고 이 마진을 잡는 기준에 대해서는 항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스플랜트 운전 압력이 0.6 mpg든 0.8 mpg든 설계 압력을 왜 0.9 mpg로 통일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법적 규제를 통일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은 1.0 mpg 미만은 동일한 규제 저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인허가 조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많은 테스트들을 없애서 결론적으로는 투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1.0 mpg 미만 0.98 mpg로 배관의 디자인 프레셔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설계 압력을 예를 들어서 0.6 mpg로 가지고 오든지 0.98 mpg로 우리가 설정을 하든지 상관없이 배관 엔지니어는 배관의 동일한 스펙 150파운드 혹은 10K의 배관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디자인 프레셔를 낮춘다고 해서 투자 금액적인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파운드 그리고 10K 중에 가장 높은 압력을 설계 압력, 디자인 프레셔로 설정해 주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PSV 회피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시나리오 3번 제어 밸브 고장, 컨트롤 밸브 페일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면제받기 위해서 우리는 0.98 mpg로 통일해 주게 됩니다. 이처럼 설계 압력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는 공정의 맥락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압력입니다. 세 번째 압력, 최고 허용 압력입니다. MAWP, Maximum Allowable Working Pressure의 약자입니다. 이 최고 허용 압력을 넘기 시작하면 장치의 철판이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장치의 철판이 변형되기 시작하는 압력이 최고 허용 압력인 MAWP입니다. 장치 제작 완료 후에 실제 철판 두께를 역산출해서 기계적 최대 견딤 압력을 산출해 주게 됩니다. 오른쪽 도면으로 저와 함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는 장치 제작에 대해서 0.98 mpg를 버티게 제작해 주세요 라고 요청서를 작성해서 업체에 전달하게 되죠. 그렇게 장치가 제작되고 나서 실제 철판 두께를 측정해 보니 MAWP가 최고 견딤 압력이 1.02 mpg로 획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장치는 1.02 mpg를 넘어서야지만 철판이 변형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공식을 보게 되면 MAWP는 무조건 설계 압력, 디자인 프레셔 대비해서 같거나 큽니다. 절대적으로 작을 수 없습니다. 작으면 장치를 잘못 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전 예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설계 압력을 0.98 mpg로 설정을 하고 제작업체에 맡기게 되죠. 그렇게 제작이 다 끝나고 철판 두께의 실측을 통해서 한계치를 확인해 보니 최종 MAWP는 1.02 mpg로 획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MAWP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MAWP를 넘어서면 철판이 변형되기 시작한다는데 그렇다면 언제 철판이 찢기고 장치가 터지는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이 MAWP를 기준으로 해서 100%에서 121%까지는 철판이 변형되지만 탄성으로 다시 제자리로 싹 돌아옵니다. 그러면 언제 터지느냐?
150%에서 400%에 도달하면 이 철판이 찢기고 장치가 터져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 122%에서 149%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철판이 변형이 됐지만 탄성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꾸깃한 상태로 멈춰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라를 벌컥벌컥 다 마시고 손으로 꽉 구겨버리면 더 이상 콜라캔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죠. 이처럼 122%에서 349%까지는 철판이 꾸깃해버리고 그 상태를 유지해버리는 항복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PSV 설정 압력, 세프레셔를 정하기 위한 첫 번째 운전 압력, 두 번째 디자인 설계 압력, 세 번째 최고 허용 압력 MAWP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PSV 세프레셔라고 불리는 설정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PSV 세프레셔는 PSV가 칙 하고 밸브가 열리기 시작하는 방아쇠 트리거의 압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 중요하게 봐줘야 될 부분은 뭐냐? 이 PSV의 설정 압력은 대상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릅니다. 어떠한 대상? 장치냐 아니면 배관이냐에 따라서 그 PSV의 세프레셔는 다릅니다. 첫 번째 장치부터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장치는 MAWP의 100% 이하로 세팅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MAWP의 압력은 1.02mpH로 획득했기 때문에 이 장치에 설치되는 PSV의 설정 압력 또한 1.02mpH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관은 다릅니다. 배관은 설계 압력, 디자인 프레셔를 기준으로 100% 이하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 배관의 설계 압력을 우리는 이전에 0.98mpH로 설정해 놨기 때문에 배관에 설치되는 PSV는 0.98mpH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배관은 생각보다 높은 압력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관 엔지니어가 150파운드나 10K를 가지고 오면 0.98mpH를 견디는 게 아니라 150파운드 그리고 10K는 생각보다 높은 압력 18바, 19바 이상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장치는 최대 견딤 압력을 기준으로 PSV를 세팅해 주지만 배관은 반드시 설계 압력, 디자인 프레셔를 기준으로 셋 프레셔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장치와 배관의 기준을 혼동해서 도면에 기입을 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너가 전면 반려가 되고 재설계를 해줘야 되는 최악의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SV 설정 압력은 보호 대상에 따라서 다르며 세팅 기준도 보호 대상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걸 항시 머릿속에 이것도 놓고 계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압력입니다. 다섯 번째 압력, 블로우 다운 프레셔입니다. 블로우 다운 프레셔란 뭐냐? 우리가 공정 이상이 발생한 후에 조치가 다 끝난 위기 모면 후에 PSV 밸브 스프링이 100% 탁 하고 닫히는 압력이 이 블로우 다운 프레셔입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압력 방출 후에 압력이 떨어져서 공정이 안정화되기 시작해서 압력이 서서히 떨어지면 밸브 스프링이 닫히겠죠. PSV 밸브 스프링도 압력이 떨어짐에 따라서 닫힙니다. 그렇게 닫혀서 완전히 밀폐돼서 100%꾹 닫히는 압력이 이 블로우 다운 프레셔입니다. 그럼 이 블로우 다운 프레셔는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있느냐? 통상 셋 프레셔 대비해서 5에서 7% 낮은 지점까지 압력을 푹 낮춰줘야지만 PSV가 100% 꽉 닫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장치 PSV의 셋 프레셔가 1.02mpH였습니다. 그런데 공정 이상이 발생해서 압력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 조치가 끝나면 서서히 공정 압력이 낮춰질 거고 PSV는 언제 100%꽉 하고 닫히느냐? 이 7%가 적용된 곱하기 0.93을 해서 0.9486mpH까지 낮아져야지만 PSV가 꽉 닫힙니다. 1.02에 열렸다고 해서 1.02에 꽉 닫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밸브가 어떻게 닫히는지 보겠습니다. 평소에 0.8mpH로 잘 운전하고 있다가 공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압력이 급격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1.02에 도달하면 PSV가 열려서 문제가 해결되고 공정 조치도 끝나서 압력이 다시 쭉 떨어지지만 아직까지 PSV의 스프링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계속 열려 있다가 0.9486에 도달해야지만 PSV가 100% 완전히 밀폐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 사고 조치가 끝났는데 압력이 왜 안 오르는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정 압력을 PSV 세프레셔의 7% 낮은 지점인 0.9486mpg까지 아래로 한번 푹 낮춰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프링의 복원력을 이기지 못해서 PSV가 계속 열려져 있는 상태로 가스를 계속 팡팡팡 하고 방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PSV는 기계식 밸브이기 때문에 DCS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귀로 싹 들어야지만 이렇게 가스가 계속 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조치가 끝났는데도 압력이 오르지 않는데 그 이유를 못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시 PNID를 활용해서 블로우 다운 프레셔를 한번 보겠습니다. T200 디스틸레이션 타워에 문제가 발생해서 PSV가 빵 하고 터졌습니다. 그러면 세프레셔 0.12mpg에서 PSV가 열려서 가스를 다 방출하고 공정 조치가 끝난 다음 압력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 이후에 PSV 2920AB는 언제 꽉 닫히느냐? 1.02에 0.93을 곱한 7% 낮은 지점인 0.1116mpg에 도달해야지만 이 PSV 두 개는 100% 꾹 하고 클로즈 닫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PSV 밸브 거동 5단계 그래프를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공정 사고가 일어나서 시간이 점점 지나고 공정 조치가 끝났을 때 PSV는 언제 열리고 언제 닫히는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 운전 0.8mpg로 잘 운전되고 있다가 갑자기 공정 이상이 발생해서 압력이 급격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급격하게 치고 올라가서 설계 기준인 0.98mpg를 지나서 PSV 개방, PSV 세프레셔인 1.02mpg에 도달하게 되면 PSV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 PSV는 1.02에 도달했다고 해서 바로 컨트롤 밸브처럼 확 하고 열리는 밸브가 아닙니다. 언제 100% 다 열리느냐? 1.02 기준으로 10% 상승한 가스 압력에 도달해야지만 100% 다 열립니다. 그 압력이 뭐냐? 1.02라면 1.122mpg까지 도달해야지만 이 PSV가 100% 활짝 열립니다. 그렇게 가스를 다 방출하고 나서 공정 조치까지 끝나면 프로세스의 압력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낮아져서 디자인 프레셔를 지나서 0.9486mpg에 도달해야지만 PSV가 100% 꾹 닫히는 재밀폐 압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장치에 설치된 PSV는 설계 기준 0.98mpg를 넘어서서 1.02mpg에 도달하면 PSV가 열리기 시작해서 1.122mpg 10% 높은 압력에 도달하면 100% 다 열리고 PSV 개방 압력인 세프레셔 1.02 대비해서 7% 낮은 압력인 0.9486에 도달해야지만 다시 꾹 닫힌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 저와 함께 트러블슈팅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러블슈팅, 오퍼레이팅 마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전이 하나 들려옵니다. PSV 끝에서 자꾸 가스가 새어 나옵니다.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라는 무전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때 바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PSV에서 미세하게 가스가 새는
현상은 바로 PSV 마진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바로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운전 압력이 설정 압력 PSV의 셋 프레셔와 너무 가까우면 스프링이 위로 밀려서 밀폐력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SV 설정 압력 그리고 운전 압력의 그 갭, 그 차이를 최소한 운전 압력은 PSV 셋 프레셔보다 최소 10% 이상 낮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못 지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냐? 생산팀에서 생산량이냐 혹은 제품의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운전 압력을 0.8 mpag에서 0.95 mpag로 올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0.95 mpag로 올려버리면 무조건 셉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에서 설치해주는 PSV의 타입은 대부분 일반 스프링 밸브 컨벤셔널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컨벤셔널 타입의 특징은 뭐냐? 설정 압력의 90% 이하에서만 운전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0.95 mpag로 압력을 올려버리면 이 10% 마진 룰이 위반되기 때문에 스프링이 밀려서 가스가 100%의 확률로 새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느냐? 프로젝트 때는 일반 스프링 밸브, 왜냐하면 운전 압력이 충분히 여유, 갭이 있기 때문에 일반 스프링 밸브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공장을 운영을 하다가 개선 제한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개선 제한으로 생산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제품 품질을 개선하는 이런 개선 제한을 진행을 할 때는 PSV 타입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떠한 타입으로 변경해 주느냐? 파일럿 작동 밸브, 파일럿 오퍼레이티드 PSV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운전 압력을 설정 압력의 9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일럿 작동 밸브의 구조가 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프로세스의 압력이 올라갈수록 피스톤을 더 강하게 눌러서 밀폐력이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을 늘리거나 공정 품질을 개선하는 이런 개선 제한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PSV 셋 프레셔를 확인해 주시고 이게 설정 압력의 90%를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PSV의 타입을 바꿔서 대응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트러블 슈팅입니다. 전단 배관 3% 룰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거나 개선 제한을 진행을 할 때 이러한 타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한 위험한 타협이냐? 점검하기 힘드니 배관을 길게 빼서 1층에 달아주세요 라는 요청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그림을 이용해서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탱크 상부에 PSV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이 PSV는 탱크 상부에 설치되는 게 커렉트한 답이죠. 하지만 이렇게 코멘트할 수 있죠. 배관을 길게 빼서 운전이라든지 유지 보수에 편할 수 있게 배관을 길게 빼서 1층에 설치해 주세요 라는 인컬렉트한 요청사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는 좀 난색을 표시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 3% 룰에 적용될 수 있고 혹시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지보수 편의를 위해서 장치의 상단이 아닌 하부로 길게 뻗은 배관 끝에 PSV가 설치되는 경우는 장치에서 PSV 입구까지 가는 동안 배관 마찰, 배관 안에 있는 유체와 배관의 마찰로 인해서 압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PSV의 입구 압력 손실이 셋 프레셔, 기준점은 셋 프레셔입니다. 셋 프레셔 대비 3%를 초과하면 절대로 이 위험한 타입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시 PNID를 활용해서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PSV 2920AB가 T200이라는 디스틸레이션 타워 상부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PNID만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PSV를 설치하라고만 했지 이 PSV가
T200 가까이에 붙어야 될지 아니면 E200 컨덴서 가까이에 설치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죠. 이 상태에서 PNID AFD Approval for 디자인 단계에서 우리는 배관 3D 모델링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3D 모델링을 진행하는 동안 어떠한 코멘트가 들어오느냐? PSV 2920AB는 T200 상부가 아니라 조금 더 운전과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위해서 E200 플랫폼 근처로 설치해 주세요라는 코멘트가 100%의 확률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T200 요 상부 A 포인트에서 PSV 입구까지 B 포인트까지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로 가는 동안 압력 드롭이 3% 이상으로 가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3% 이하로 되는 지점에 이 PSV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그냥 T200 상부 근처로 설치되면 100%의 확률로 3% 룰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3% 룰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 200 근처로 설치해버리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3% 룰을 어긴 엔지니어의 최후 메커니즘입니다. 운전 중에 이상이 발생해서 장치 내부에 과압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PSV가 빵 하고 터져서 가스를 방출시켜 줘야겠죠. 하지만 긴 배관의 마찰로 인해서 PSV의 입구 압력이 3% 이상으로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전에 있던 장치의 세프레셔인 1.02 mpg 플러스 3% 이상이 되는 압력에서 PSV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빵 하고 터질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MAWP를 넘어섰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121% 이하로만 유지되면 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철판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언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공정 이상이 발생하고 다시 조치를 뚝딱뚝딱 하기 시작하죠. 조치를 하게 되면 압력이 서서히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프로세스를 돌리려고 공장에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죠. 이때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왜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여기에서는 두 가지의 압력이 있습니다. PSV의 입구 압력, 이렇게 압력 드롭이 생긴 이후에 PSV의 입구 압력, 그리고 실제 프로세스의 압력, 이 두 가지의 압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뚝딱뚝딱 조치를 해서 프로세스의 압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서서히 떨어지는 와중에 PSV는 오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조치가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3% 이상 급격한 배관 마찰로 인해서 디퍼런셜 프레셔가 발생하기 때문에 PSV는 압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네. 조치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쭉 닫기 시작합니다. 닫기 시작하면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조치가 다 안 끝났는데 PSV가 서서히 닫혀버리기 시작하면 프로세스의 압력은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조치가 안 끝났기 때문이죠. 이렇게 프로세스의 압력이 다시 치고 올라가면 PSV도 아차 싶어서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프로세스 압력을 다시 우리가 조치를 해서 낮추기 시작하죠. 낮추기 시작하면 또 PSV는 오판을 해서 다시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PSV 오판으로 인해서 PSV가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하게 되면 초당 수십 회 진동이 발생하는 채터링 현상, PSV가 달달달달 하고 떨리는 채터링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밸브가 부서지고 배관이 찢겨져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PSV 전단 배관 3% 룰은 반드시 지켜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PSV의 설정 압력 그리고 PSV의 움직임을 위한 5단계 압력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고 저와 함께 이번 챕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압력은 운전 압력입니다. 운전 압력은 0.8mpg로 설정을 했고 이 운전 압력은 머티리얼 밸런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운전 압력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 압력이 정해지며 장치 그리고 배관 둘 다 0.98mpg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장치는 최고 허용 압력 스텝 5번 최고 허용 압력인 MAWP를 기준으로 1.02mpg가 획득되게 되면 PSV 설정 압력을 1.02mpg로 설정할 수 있고 배관의 경우는 설계 압력인 0.98mpg를 기준으로 0.98mpg를 PSV 셋 프레셔 설정 압력으로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정에 이상이 생기고 PSV가 빵 터진 다음 PSV가 다시 100% 다 닫히는 압력은 장치인 경우에는 1.02mpg의 7% 이하로 낮은 지점인 0.94mpg 이하로 한번 푹 낮춰줘야지만 PSV가 100% 다 닫히고 배관의 경우에는 0.98mpg의 7% 낮은 지점인 0.91mpg에 도달해야지만 PSV가 100% 다 클로즈 닫힌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PSV와 관련해서는 스텝 1번 운전 압력, 스텝 2번 블로우 다운, 스텝 3번 설계 압력, 스텝 4번 설정 압력, 마지막으로 스텝 5번 최고 허용 압력까지 이 5가지 압력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 챕터 관련 궁금하신 사항들은 댓글 혹은 메일 송부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회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